C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채 금리가 오늘 급락하며 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러셀 지수가 모두 1.5% 이상 상승하며 11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특히 골드만삭스는 순이익이 100% 이상 증가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심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장기채 금리가 마이너스 2.82% 하락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는 장기채 금리가 하락할 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장기채 금리는 천천히 상승하다가 급락하는 날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숏 포지션의 25%를 매도했습니다. 금리를 이용한 매도 전략은 언제나 해지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주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S&P 500은 현재 하락 추세 채널 안에 있지만 지지선을 유지하며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날에 지지선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선 돌파가 확인되고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룬다면 그때부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도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만든 12월 18일 하락 추세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추세선 돌파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개별 주식의 매수 기회를 포착하되 큰 포지션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스닥 역시 S&P 500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만약 이 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한다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WM은 동일 비중 S&P 500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리 영향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한 상황이며 이를 저점으로 판단해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만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정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기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18거래일째 공포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들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 선을 돌파하지 않으면 심리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요 리더 주식들이 반등하고 있는 만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시장은 오늘 나스닥은 단기 상승 모멘텀을 다시 되찾았고 S&P 500을 포함한 주요 지수들은 모두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주요 기술주 리더들이 다시 한번 반등했으므로 그곳에 약간의 포지션을 추가했다면 현재 포트폴리오 비중은 40에서 60%로 증가했다면 적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자재들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정책과 국제적 정세가 결합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재가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금이 상승 모멘텀을 되찾으며 정배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배열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소량의 초기 매수를 진행했으며 현재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돌파 시점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이 다시 정배열을 시작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입니다. 오늘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정배열을 시작했으나 거래량이 매우 작은 상태에서 형성된 정배열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소량의 금액을 단기적으로 매수했고 큰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애매한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비트코인 친구들 중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현재 하락 채널이 형성된 상태로 추세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급상승이 있었지만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추세가 상승 반전될 때 다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친구들은 오늘 테슬라가 다시 한번 단기 모멘텀을 되찾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주식들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현재 정배열 이후 횡보세를 몇 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배열 시점에 매수하셨다면 보유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약간의 매수를 했다면 좋은 타이밍이었겠지만 만약 내일 급락이 발생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놀랍게도 9월에 정배열을 형성한 이후 단 한 번도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지 않은 주식입니다. 아마존은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커머스 시장의 최강자로서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버티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메타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면서 여전히 횡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돌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드디어 지지선을 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저점을 형성하며 상승 반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실적 발표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단기 및 중기 매도 시그널이 나온 이후 저점을 형성하며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하기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상승세를 보였지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횡보 구간 중간에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410 수준의 지지선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횡보 구간에서 전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스윙 트레이딩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개 섹터 중에서 단기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섹터는 전통 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해 상승한 금융주와 산업주 정도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주와 빅테크 주식을 계속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 에너지 주식은 아직 상승 흐름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갭상승이나 마지막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클라이맥스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매도 준비를 이어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5일 친구들도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지막 클라이맥스인 갭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추세가 반전되기 전까지는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AI 에너지 친구들도 역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내내 시장을 이끄는 리더로서 올해 1월 초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 관련 주식들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그리고 여전히 로빈후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에게 꼭 매수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골드만삭스와 로빈후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에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실적 발표에서 4분기 주당순이익 증가율이 무려 108%나 되는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입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중에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단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보안도 역시 비슷한 기술적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지지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저점을 다지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힘을 응축해야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항상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지지선을 참고해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반도체 리더인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이후 지지선을 완벽히 유지하며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추가 매수를 고려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결론으로는 중소형주의 조정이 오늘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현재 하락 채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채널을 돌파하고 정배열을 이뤄야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매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조금씩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주식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런 주식들을 발견할 때마다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TLT와 같은 장기 채권에 대한 반대 베팅 관련 주식들은 신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